안녕하세요. 좋은 엄마 컴플렉스의 김화정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어떠하신가요? 인간관계 힘드시지 않나요? 직장 내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인간관계라고 하는데요. 사실 어른들도 인간관계 속에서 힘듦을 겪는데요. 아이들 또한 학교라는 또는 교실 안에서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항상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와 반대되는 고통, 고난, 역경도요, 우리의 함께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햇볕이 나를 비추면 밝은 면도 있지만 그 뒤에 그림자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부모님들께서는 좋은 것만 생각해야 돼. 좋은 것만 있어.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이 있고요. 좋은 면도 있으면 나쁜 면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우리는 좀 더 현명하게 관계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을 알고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이제 관계 속에서 무리짓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일수록 무리짓기를 더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특히 여학생들이 집에 가서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학교 가기 싫어요. 저 친구가 저를 괴롭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께서는 마음이 어떠세요? 덜컥 하면서 사실은 불안한 마음이 드시죠. 제가 수년 동안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아이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게 되면 더욱더 그 골이 깊어지고 꼬이게 되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 아이는 부모님의 부정적인 피드백과 함께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 시너지가 되어서 결국 친구와 잘 지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요. 나랑 노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아이가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일이 바쁘니까,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내가 빨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모두 뒤로 하시고 아이의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세요. 사실 학년이 올라가서 아이들이 힘든 면을 부모님께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어떤 점이 힘든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도 하고 아이들 또한 입을 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지.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라는 평가하는 말들은 아이에게 도리어 상처가 되고 더 이상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고 부모님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이가 이 일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친구와 관계에서의 이유를 자신에게 찾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의 무리짓기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부족한가? 나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럴수록 아이의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면서 그 일을 해결하기 힘들어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부모님께 이야기하라고 말해줍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이들은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 보고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꼭 이야기하라고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사실 거기에 안정감을 느끼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부모님께서 도움을 준다고 직접 가셔서 너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했지, 우리 아이랑 같이 놀아줘 라고 하는 말들은 사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은 아이가 관계 속에서 더욱더 힘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담임 선생님도 인간관계를 어떻게 다 해결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 속에서 요소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 또한 우리 선생님도 나를 지지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가 그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부모님께서 조금 더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시는 겁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랬었지, 별일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크게 생각했을까? 내 불안이 아이를 더 힘들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피식 웃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이를 많이 이제 키워보니, 이런 걱정들은 진짜 내가 사서 하는 걱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걱정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좀 더 공감하고 아이를 지지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별거 없습니다. 자기가 힘들 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해결할 수 있답니다.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있던 일 중에 해결 안 된 일이 있습니까? 다 해결되셨지 않습니까? 우리 걱정은 내려놓고 아이가 스스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봅시다. 감사합니다.